자, 교과서 42쪽 보겠습니다. 자, 42쪽. 지금 단원평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8번. 자, 싱싱 슈퍼마켓에서는 사과, 배, 포도를 적당히 12개씩 담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해요. 12개씩 필요해요. 세 종류의 과일을 적어도 1개씩은 넣는다고 했어요.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바구니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구니는 지금 바구니를 만들 때 사과와 배와 포도를 지금 어때요? 중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2개를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과, 배, 포도를 일단 어때요? 적어도 1개씩은 넣는다. 이게 강력한 조건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1개씩은 먼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를 뽑는 거죠? 먼저 3개 뽑기, 선택하기. 그런 다음에 사과, 배, 포도를 몇 개 뽑으면 돼요, 이제? 그렇죠. 총 지금 12개를 담아야 되니까, 3개를 뽑았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는 9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9개 뽑기. 9개. 중복을 허락해야 돼요. 중복을 허락해야지만 12개가 총 만들어지잖아요. 중복을 허락해서 9개 뽑기. 뭐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선택이란 말 써도 돼요. 선택. 자, 그럼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하죠? 그렇죠.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3개 중에서 9개를 중복해서 선택만 하는 거예요. 3H9. 그럼 3H9는 뭐가 돼요? 그렇죠. 둘이 더하면 12니까 1을 빼면 11C9고 11C9는 11 빼기 9인 11C2가 되겠죠. 11C2는 얼마예요?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누니까 55가 될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자, 9번 문제 또 가겠습니다. 자, 20명이 소속된 동아리에서 3명의 회장 후보를 두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대요. 자,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각각 누가 투표를 했는지 그 후보에게 투표를 할 때 누가 이 투표의 용지에 적었는지 그 사람 각자 그 사람을 어때요? 이름을 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같은 종류의 사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것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같은 것으로 봐버리고 그 다음에 3명의 회장 후보는 어떻게 돼요? 3명 회장 후보는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같고 한쪽은 다 어때요? 다르고 이럴 때는 조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20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 무기명으로 지금 자신들이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바로 무기명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중복은 누가 될까요? 20명 20번 투표용지를 지금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A, B, C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복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합니다. 중복 조합. 그럼 3H20이죠. 개념만 잘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H20인데 이것은 얼마예요? 그렇죠. 3 더하기 20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22죠. C20. 그러면 얘는 22 빼기 20인 22 C2가 돼요. 콤비네이션이. 그러면 22와 21을 곱하고 2로 나눠요. 그럼 11이니까 11 곱하기 21이죠. 자, 이런 거 11의 배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21, 21 했으면 자리를 하나 옮겨서 이렇게 쓰면 돼요. 2, 3,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곱하면 이제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31이 답입니다. 자, 3명 회장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A, B, C. 그리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 20명의 각 사람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20명이 다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종류의 사탕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같고 한쪽은 다르면 이건 조합이고 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20개의 그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투표 결과가
각각 어떻게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되는지. 그래서 이거 중복을 허락할 수밖에 없죠. 중복 조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쉬운 문제들이니까. 다음 그림은 정삼각형, 정씨집안이네요.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4개의 합동인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5가지 색 중에서 몇 개를 골라 4개의 영역이 구별되도록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색칠하는 경우의 수네요. 자, 그런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같은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겠죠. 상황이 똑같아지는 어때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색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 구별을 하는데 일단은 색을 가장 적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색. 첫 번째는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2가지 색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정삼각형이 있다면 A라는 색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B, B, B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색은 B라는 색을 골라야 돼요. A라는 색은 몇 가지 색 중에서? 자, 5가지 색 중에서죠. 그러면 OC1이에요. 그 다음 B라는 색은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또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2가지 색 사용할 때는 5 곱하기 4가 됐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2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엔 3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3가지 색. 자, 3가지 색을 사용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가운데는 이렇게 A라는 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색을 사용해야 되니까 B라는 색은 이렇게 B예요. 2번 사용하고 나머지 C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A라는 색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색을 고르는 방법은 OC1.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색을 골라야겠죠. B라는 색을 고르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또 골라요. 4C1. 그래서 B는 이제 2번 색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색을 또 골라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나머지 3개 중에서 또 하나 골라요. 자, 그러면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요. 얼마예요, 그러면? 5, 4, 20인데 60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에서 보면 B가 2번 사용될 수도 있지만 C가 2번 사용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B와 C를 순서를 지금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회전하면 어때요? B가 아래로 다 B, B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결국 위에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자리의 배열은 어때요? 상황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기억나죠,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했었어요. 모의고사 기출할 때. 자, 그 다음 이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가지 색 다음에 이제 4가지 색을 사용해요. 자, 4가지 색을 사용하려면 지금 여기가 영역이 4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4개의 영역이 다 다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A라는 색을 칠했으면 그 다음 B라는 색을 칠하고 뭐 C라는 색을 칠하고 D라는 색을 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세히 보세요. 일단 가운데 있는 색은 색을 칠하고 그 다음 나머지 B, C, D는 지금 B, C, D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회전을 하면 지금 어때요? 회전을 하면 원순열 형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일단 A라는 색을 골라요. OC1이겠죠. 그 다음에 B, C, D. B, C, D는 색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지금? B, C, D는 색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뒤등하죠. 회전하면 상황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B, C, D는 그냥 한꺼번에 골라요. 나머지 몇 개 색 중에서 4개의 색 중에서 3개의 색을 골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열까지 해야 되죠. 배열. 즉 경우예요. 경우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가? 배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배열은 잠깐 색을 좀 달리 해볼게요. 여러분 혼동될 수 있으니까 색을 조금 이 색을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D, B, C는 A의 주변에 어때요? 원탁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어떻게 돼요? 3-1 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이제 파란색으로 계속 해봅시다. 5 곱하기 4C3은 4C1이니까 4. 3팩토리얼은 2팩토리얼인 3-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니까 2. 그럼 얼마죠? 계산하면 5, 4, 22, 4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경우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2가지 색만 사용하든지 3가지 색만 사용하든지 4가지 색만 사용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합해야겠죠. 경우의 수를. 그래죠. 또는의 사건이니까 20 더하기 60 더하기 40 결과가 얼마일까요? 그래서 120가지가 가능하겠네요. 120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잘했고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빨간색 구슬 3개, 파란색 구슬 2개, 노란색 구슬 1개. 일단 어때요? 어때요? 같은 것이 들어있는 구슬들이죠. 4개를 골라요.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4개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이 3개예요. 빨간색이 3개니까 그냥 우리 좀 혼동되니까 빨간색 3개를 그냥 A라고 넣어요. 파란색을 뭐 B라고 넣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 구슬이 1개 있으니까 C라고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면 이 중에 4개를 골라요. 4개를 골라서 배열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4개를 고르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려고 했더니 이 4개가 어느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경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때요? 그렇죠. A가 이제 3개, 몰빵으로 A가 좀 많이 들어있고 B가 하나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있어요? A가 3개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떨까요? 이제 A를 2번만 사용해요. 그러면 B가 2개 올 수도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A가 2개 왔는데 B 하나, C 하나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A 2개 오고 C 2개 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C는 어차피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뿐이네요.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또 하나가 또 있을까?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좀 선생님 빠뜨린 거 있는 거 봐보세요. 맞아요. 지금 A가 2개까지 했으니까 A 하나 더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이걸 5번째로 할까요? 5번째는 A가 하나 있고 B 2개 만땅으로 있고 C가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들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왜 순열이에요? 지금 배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합은 아니고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공식 기억나죠? n 팩토리얼을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나눠준다. 단 pqr의 합은 아닐 때 이것이 공식이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얘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얘는 4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고 얘는 4팩을 2팩으로만 나누고 자, 여기 밑에는 여기도 4팩을 2팩으로만 나누고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계산을 해봐요. 이제 얘는 4예요. 얘는 4죠. 얘는 얼마예요? 4하고 2하고 2가 약분되니까 3이 6이네요. 여기는 똑같이 6인데 1로 나왔으니까 12가 되겠죠. 좀 지워버려요. 여기는 12. 왜 6보다는 2배겠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4, 3, 2인데 2로 나눴으니까 4, 3, 12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들을 다 더해줘요.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번 계산해봅시다. 4 더하기, 자, 4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2. 지금 얘가 8이고, 지금 8에다 11을 더하면 20이고, 26이고, 38이겠죠. 그래서 답은 38이다.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13번 문제 갈게요. 지영이는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준비했다. 각 과목의 기출문제는 1단계 문제 한 묶음, 2단계 문제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1단계 문제 한 묶음과 2단계 문제 1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1단계와 2단계가 있나봐요. 그런데 반드시 1단계 문제를 끝내야 2단계 문제를 풀 수 있대요. 그리고 준비한 6묶음, 6묶음은 기출문제가 있네요. 6묶음.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6묶음이에요. 6묶음인데 지금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끝내야 2단계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거죠. 지금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어를 뭐라고 할까? 1단계를 A1으로 놓고 2단계를 A2로 놓고요. 수학은 B1, B2로 놓을까요? 영어는
1단계를 C1이라고 넣고 2단계를 C2라고 놔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항상 순서는 A1이 먼저 오고 B1이 먼저 오고 C1하고 C2 중에서는 C1이 먼저 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세요. 국어가 지금 두 묶음 되고 수학이 두 묶음 되고 영어 두 묶음 되고 총 몇 묶음이 돼요? 6묶음이 되겠잖아요. 총 6묶음이 됐어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A1, A2, B1, B2, C1, C2. 자, 이 말이 뭐라고? 지금 이 말이 뭐였어요? 먼저 1단계를 풀어야 2단계를 풀 수 있다. 이 말은 순서 고정이죠. 순서를 고정해놨어요. 정해놨어. 누가? 출제자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순서가 고정인데 얘가 순열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치환을 해요. 그리고 얘가 만약 조합일 때는 그냥 조합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순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땐 치환을 하세요. X로 넣으세요. A끼리는. 그 다음에 B끼리는요. 그렇죠. Y로 놔요. 또 C하고 C는 C1, C2는 어때요? 같은 이 둘이서만 어때요? 순서가 정해지는 거니까 Z로 놔요.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팩토리얼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눈 상황이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눕니다. 그러면 6, 5, 4, 3, 2, 1인데 2가 하나 없어졌다 생각하고 그러면 2는 4가 남았죠. 4 쓰면 약분돼서 6, 5, 30, 3, 3, 9, 90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답은 90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내 순서가 고정되어 있을 때 치환을 하는 경우에요. 지금 치환을 잠시 값을 바꿔놓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지금 보니까 10번 문제를 안 풀고 우리가 넘어갔네요. 자, 10번 문제를 지금 풀어봐요. 지금 x, y, z, w의 5제곱을 전개해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기본 문제죠. 어때요? 이 항은 항상 어떤 항이에요? 그렇죠. 항상 오차예요, 오차. 왜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라는 이 다항식을 5번 곱해가지고 이때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다항식에서 문자를 하나씩 고를 거예요. 그럼 총 5개의 문자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차항이고 잠깐만요. 오차항이고 이 말은 즉 뭐예요? 문자가 5개가 필요해요. 문자가 5개 필요해요. 문자가 5개 필요하니까 어때요? 5개를 뽑죠. 중복 허락에서 누구에서? 그렇죠. x, y, z, w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요? 그렇죠. 5개 선택하는 거예요. 뽑기를 좀 유시가 말로 선택이라고 해요. 뽑기는 한글, 선택은 한자말.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5개를 선택했는데 중복을 했으니까 4H5죠. 뽑기만 한다고요. 조합이에요. 조합, 중복조합. 그럼 4 더하기 5 빼기 1, 컨비네이션 5죠. 그러면 8C5인데 8C3하고 같죠? 8C3. 8C3 계산해봐요. 8, 7, 6, 3, 2, 1 나누면 6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87에 56이 답이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이쪽 페이지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